국내 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가 큰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5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수도권에서도 세 자릿수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는 데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중도 27%를 넘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상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0명대까지 치솟았다가 5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오늘은 화요일이기 때문에 검사 건수의 감소 영향이,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오늘입니다만 일단 내일 수치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교수님? 네, 지난주를 보더라도 화요일까지는 주말 영향으로 거의 400, 500대였고요. 그 후에 수요일 날 갑자기 700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마 오늘도 500대 중반이지만 내일이면 한 200명 이상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500명대가 나온 것도 어떤 특정 집안의 집단 감염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 전국에서 일상생활 공간 감염 이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무증상 감염은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연구에서 증상이 있는 경우는 한 47%, 53% 정도가 무증상인 거죠. 과거보다 훨씬 무증상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감염 경로를 모르는 그 퍼센테이지가 3차 유행 때보다 거의 3배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학조사가 안 되고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 수치 자체가 100명, 200명 느는 것보다 무증상 감염이라든지 감염 경로를 모르는 이러한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이 더 위험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주에 있었던 방역 조치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 지난주 12일에 마스크 실내 착용이 의무화가 됐고, 그리고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에서는 또 영업이 금지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이번 주면 좀 서서히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역당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오길 바라는 입장이겠죠. 지금 사실은 이제 방역당국의 총책임자였던 정세균 총리가 사임을 하고 지금 후임 김부겸 총리가 이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임시대행 체제를 맡고 사실상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까지 정도는 이제 주말 휴일 감소 추이를 지켜보고 과연 내일부터 이제 금요일, 토요일까지 어느 정도 추이로 감소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지난 일주일간 평균 644.6명입니다. 여전히 2.5단계로 격상시켜야 하는 그 수치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이 66%, 그리고 비수도권이 3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이 사실 딱 한 달 전만 돌리더라 하더라도 수도권 같은 경우는 80%에 육박했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20% 미만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수도권은 꽤나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바로 올 4월 들어서는 비수도권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대부분 10명 미만이었던 것이 지역별로 20명 이상이 나오는 지역들도 발생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수치를 비교 분석을 했을 때 일단은 비수도권에서 각 확진자 수가 확 줄어서 이 비율이 좀 많이 조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인원이 확 감소해서 조금 더 방역 당국이 이 방역을 쪼일 수 있고 국민들도 조금 더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지금 저희가 사례를 좀 살펴볼 텐데 지금 옥천군청의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팀장급이었는데 판정을 받고 나서 판정을 받기 전에 지금 증상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5일 정도를 그 증상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보냈더라고요. 병원도 다녀오고 식당도 갔고 행사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처치할 수 있는 거였는데도 오히려 일을 더 키웠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이 2명의 팀장 때문에 이 옥천군청산의 직원 전수조사에 들어갔고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529명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군청사를 드나들었었던 직원과 군 의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직원까지 모두 842명 역시 전수조사에 임했는데 역시나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2명의 팀장의 활동으로 인해서 대규모 확진이 발생했었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또 옥천이라는 비수도권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이 2명의 동선을 좀 살펴보면 A 팀장 같은 경우는 14일부터 인후통 증상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이걸 조금 역추적해 보니까 지난 9일에 제4차 시댁을 방문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약간의 증상이 있었고 14일부터는 인후통의 증상이 뚜렷하게 있었고 또 다른 B 팀장 같은 경우는 17일부터 인후통 증상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아주 높은 확률로 이 두 팀장이 같은 부서 내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아마 선행 확진자인 A 팀장으로부터 B 팀장이 확진받지 않았을까라고 방역당국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군청사 내 직원은 더 이상 추가 확진이 없었지만 가족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 그리고 40대 배우자와 동생이 확진되면서 추가로 확진자가 분명히 나타난 점이 있었고요. 이 군청 공무원 4.4%, 31명 같은 경우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지금 현재 2주간 자가격리 분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 밀접 접촉자와 또 밀접 접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까지 포함하면 총 55명이 격리 중에 있는데 조금만 증상이 있었을 때 빠르게 검사만 받았었더라도 이 밀접 접촉자 수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날씨가 많이 풀렸지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조금 더 심해졌습니다. 날씨가 풀리면 풀릴수록 아침과 낮의 온도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기침이나 발열을 그냥 가벼운 감기 또는 지나가는 증상으로 확인하고 그냥 아무 검사를 받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작은 증상도 역시나 코로나일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본인 스스로가 증상이 있을 경우에 가까운 임시 선별진료소를 즉시 방문해서 빠르게 검사를 받고 그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전은미 교수께서도 앞서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무증상 그 확진자들도 많은 그런 상황이고 조금이라도 내가 감기 증상과 유사하게 느껴진다 싶으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좀 권장해 드립니다. 저희 변이 바이러스 얘기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중 변이 바이러스 국내에서도 확인이 됐고 이게 아무튼 이 코로나 확산세에 큰 영향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교수님? 해외에서도 지금 칠레 같은 경우는 40% 가까이 백신 접종을 했지만 물론 백신의 유효율이 좀 떨어지는 백신이긴 합니다만 뭐 확산세가 다시 되고 있는 게 변이 바이러스고요.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아마 4차 유행의 또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영국이나 미국,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지금 백신을 많이 접종했지만 새로운 인도 변이 같은 것이 계속 발생을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국은 지금 인도를 입국 제한을 지금 걸고 있는 상태가 되는데 국내는 아마 입국 제한은 계속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의 이런 방역만으로 이 변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고요. 또 유전자 검사나 이런 것도 좀 더 늘려야 되는데 그러한 점도 조금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변이 바이러스의 또 특징이 무증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된 국내에도 지금 나온 무증상 이런 감염자 중에 상당수가 저는 변이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초기에 무증상 감염을 가려낼 수 있느냐. 지금 말씀하신 증상이 있는 분도 검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무증상은 당연히 검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이 상태에서 무증상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검사를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예를 든다면 지금 이건 전부 다 연구 자료입니다. 그 PCR하고 신속항원을 1대1로 비교를 하게 되면 증상이 있는 경우 우리가 CT밸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증폭 검사가 25 이하는 굉장히 바이러스가 많은 경우거든요. 그 경우에 94%가 나오고요. 그리고 무증상도 51%를 평균적으로 잡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무증상 증상이 1회 우리가 검사로 한 64%가 확진이 된 게 학생들 예래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기적으로 제가 반복 검사를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신속항원은 반복 검사를 주 2회를 하는 경우에 82%가 나온 게 영국 대규모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학생들 대상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검사를 아까 말씀하신 왜 검사를 받지 않았냐? 직장인들은 콧물 난다고 검사받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검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 검사에 대한 거를 우리한테 기구를 주시질 않는 거예요. 정부가. 이 신속항원 검사에 대해서 양성률이 PCR에 비해 매우 낮다는 거는 저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 검사를 받지 않는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스스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속항원 검사에 대한 강조를 다시 한번 해 주셨는데 그 이중 변이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좀 설명을 주실지도 궁금한데요. 이제 어제 저희도 이 시간을 통해 좀 알아봤습니다만 결국에는 인도 바이러스, 이중 변이 바이러스가 앞으로의 상황이 어떤 변수가 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짚어주시다가 저희가 다녀왔는데요. 계속해서 말씀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중 변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하나의 그 변이가 생겼었는데 그것이 결합을 해서 우리가 그 백신이 무력화될 수 있는 이중 변이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변이가 반복될수록 더 많은 변이가 생길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백신이라든지 항체 치료제를 회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중 변이 같은 것이 처음 발견되긴 했지만 앞으로도 저는 굉장히 더
확산될 위험이 있고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지금 백신 자체가 우리가 회피가 될 수 있는 백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 저는 일시적으로라도 입국 제한을 좀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일부분 나라를 입국을 좀 이렇게 제한을 하거나 어떤 그러한 방식을 하더라도 지금 전 세계로 다 퍼져 있거든요. 예. 인도 변이만 해도 영국에도 이미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를 격리를 좀 한다고 해서 이것이 막아진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좀 더 정부가 구체적인 그 방역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어느 정도로 이런 검사 유전자 검사를 할지에 대해서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단순한 감시 강화라든지 현재로서의 대책으로는 좀 불충분하다라는 네,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이중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등장했기 때문에 애초에 꼭 이중 변이가 아니더라도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할 때도 어떤 백신이 무력화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그만큼 이중 변이는 그보다 더한 우려를 낳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만약에 삼중 변이라는 것도 그렇다면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중 변이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결합 부위에 이게 변이가 여러 개가 생긴다면 예. 우리가 백신이라는 것이나 항체 치료제는 원래 결합 부위 하나에 이제 주로 이제 목표를 가지고 했던 건데 네. 그것이 좀 여러 군데가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완전히 회피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약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또 백신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어떤 입국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으시는 전문가들의 어떤 일종의 근거는 이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어떤 우월한 바이러스, 우월종이 되지 않는 그런 거를 토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다른 바이러스,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밀려서 우세종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분석을 내놓으시던데 그 부분은 어떤 말씀 좀 주시겠어요? 지금은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전 세계에 퍼졌을 때의 양상은 아직은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우세종이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하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야기 짚어봤고요. 이제는 백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신 수급 현황이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미국과 한미 백신 스와프 체결을 진지하게 논의 중이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일단 백신 스와프 어떤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보통 스와프라는 표현을 쓸 때 양국 간의 통화 스와프라고 해서 예. 당시 환율로 이제 그 금액을 일정 정도 거래를 해두고 시간이 지나서 그 금액대로 다시 돌려받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현재는 백신 수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의용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존 케리 기후 특사가 왔을 때도 얘기를 이미 한 적이 있었지만 백신을 미리 미국으로부터 수급을 받고 그 이후에 위탁 생산해서 갚아 나가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 부분을 만나서 물론 백신 이야기도 했고 오염수 방류 문제도 남겼었지만 지금 현재 백신 수급이 자국마다 어려운 상황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부스트샷까지 얘기를 나오면서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펼쳐서 우리나라가 수급에 물꼬를 트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뭐 미국이나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나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백신만큼은 디커플링 그러니까 정치적 문제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현재까지 이제 논의 중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정부가 화이자나 모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백신을 계속해서 빠르게 수급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협의 중이기 때문에 뭐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위탁 생산하고 있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현재로선 그렇고 네. 미국에서는 지금 모더나 화이자 위주로 수급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바꾸는 것 자체가 이제 이야기가 뭐 되는 만약에 겁니까? 이제 네. 우리나라에 위탁 생산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미국에 보낸다고 해서 미국이 받아들여서 미국 자국 국민들에게 이제 만약에 백신 접종을 한다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 나라에는 충분히 이제 또 화이자와 모더나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예. 또 저희가 판단하기 또 어렵고 사실 위탁 생산하는 부분에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안동 공장이 있는데 예. 또 쉽게 정부가 나서 살 수 없는 것이 뭐 혈전증이라든지 뭐 이런 부작용 사례가 있어서 백신에 대한 수용성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안 맞는데 미국에 보낸다고 했을 때도 미국은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로서 좀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미리 조금 알려져서 공개적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응답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어디까지나 이제 가정에서 질문을 드린 거긴 한데 이게 뭐 네. 좀 정부 입장에서 조금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러울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더 짚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백신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백신, 그러니까 스와프라는 개념은 내가 갖고 있는 것과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맞바꾸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체적으로 위탁 생산은 가능합니다만 이게 자체적으로 우리 백신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미국 쪽과 뭔가 스와프를 한다? 이 개념 자체가 좀 성립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다각도 논의 중이다, 진지하게 협의 중이다, 이제 이런 어떤 당국의 멘트가 나온 것 같아요. 교수께서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스와프란 거의 동등한 정도가 돼야 되는데 미국은 아스트라제네카 자체가 아직 승인이 안 났고 네. 아스트라제네카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지만 아마도 쓰지 않고 해외로 보낸다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도리어 외교 어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예. 우리가 미리 좀 받고 예. 나중에 정말 위탁 생산이나 모더나 화이자 위탁 생산이 가능해지면 예. 그때 저희가 다시 보내는 식으로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뭐 마스크도 벗고 외부에 나온다고 하고, 근데 뭐 한편으로는 우려가 없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이게 과연 괜찮을까, 이런 우려도 현지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어떻게 좀 평가하셨습니까? 우선 뭐 밖에서 마스크 안 쓰고 운동할 수 있고 다닐 수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좋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우선 인구수가 작기 때문에 또 집중적으로 2달 사이에 굉장히 많은 백신 접종을 했고 그 수반들이 먼저 이렇게 모범을 보여서 백신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없었던 것 같고 예. 가장 중요한 건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됐기 때문에 접종 속도가 빨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부럽긴 하지만 저는 하반기에는 이렇게 저희도 외부에서 밖에서는 마스크 예. 벗고 다닐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정부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연결 중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접종률을 달성할 수가 있었냐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화이자에서 임상시험 의료 데이터를 네. 제공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 의료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 자체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까? 화이자로서는 이제 이스라엘 인구수가 굉장히 적으니까 그 집단에서 나오는 자료를 받으면 부작용이라든지 효과를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리얼 데이터라고 그러죠. 정말 실제에서 우리가 임상연구 3, 4만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를 바로 받아서 바로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스라엘에서 미리 제안을 했고 예. 화이자에서 받은 거죠. 굉장히 모사드에서 아마 그런 정보를 주신 것 같은데 굉장히 잘한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화이자 그만큼 생각했던 건 효과가 굉장히 좋고 또 부작용 면에서도 어느 정도 괜찮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성공한 거에 가장 큰 것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오창석 평론가께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스라엘 상황을 좀 보시니까 어떻게 좀 그 평가를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부럽고 한편은 좀 안타까운 게 예. 부러운 건 뭐 당연히 마스크 벗고 어느 정도 이제 면역 달성률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예. 부러운 거고요. 안타까운 거는 만약에 이 리얼 데이터를 준다고 했을 때 과연 대한민국 언론들은 어떻게 받았었을 것인가 지난해 말에 예. 이 부분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영국 같은 경우는 지난해 5월 임상 실험 마치기 전에 1억 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를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때 이 당시에 만약에 대한민국이 똑같은 행동을 했으면 국민을 볼모로 실험용으로 삼는다라는 사설이 실제 등장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과연 누르고 갈 수가 있었을까? 국민들을 믿어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래서 이제 CNN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 영국은 백신 도박에 크게 걸어서 크게 벌었다. 근데 실제 CNN도 도박이라고 표현했어요. 자국까지. 예.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도박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예. 어떻게 됐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저는 이제 백신 도박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걸 떠나서 결과로서 좋은 거지만 만약에 그 사이에서 우리가 정말 확인할 수 없었던 큰 부작용이 나타났다거나 네네. 또는 그 사이에서 큰 진통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이라도 이스라엘이 부럽고 영국이 부럽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영국은 주로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화이자 모더나였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백신 수용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언론들이 너무 불안감만 조장을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무리하기 전에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몇 가지를 좀 더 짚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유튜브 얘기라서요. 블랙핑크 멤버입니다. 아이돌 그룹이죠. 예, 제니 씨. 유튜브 방송 촬영하다가 방역 수칙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이거는 지금 좀 의견이 좀 엇갈릴 것 같아요. 유튜브 촬영이라는 것이 과연 마스크를 예를 들어 벗는다든지 어떤 그 촬영 장소에 뭐
4명 이상, 그러니까 5명, 4명을 초과하는 인원들이 몰려 있었다 하면 그것이 신고당할 수 있는 건이 되는가에 대한 그 여부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결국 지난 2월에 서울시에서 답변을 내놓은 것이 네네. 유튜브는 방송법, 신문법, 뉴스통신법 등에 의해 규정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5인 미만 모여야 된다. 예. 이건 예외가 안 된다라고 했지만 근데 유튜브를 방송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예. 방송이 아니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지 않은 것인가. 그러니까 YG 측에서는 일단은 사적 모임이 전혀 아니었고 예.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모였었고 그리고 이 신고가 들어간 것이 이제 제니 씨의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SNS에 예. 7명이 아이스크림을 손에 든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예. 이걸 보고 이제 5인 이상 모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사실 유튜브가 방송법에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해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라고 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왜냐하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충분히 방송을 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하나의 문화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 법률상 이것을 규정할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법률 위반했다, 방역 준수를 위반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조사에 나섰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니 씨의 SNS를 보고 이제 신고를 한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장소는 경기도 파주 수목원입니다. 예. 네. 저는 이것도 사실 좀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보고 신고를 했는데 그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한 채널은 그럼 유튜브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그렇다면 저도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천 교수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방송은 방송이거든요. 네네네. 예. 그런데 이제 또 방송으로 뭔가 좀 새로 법칙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좀 저도 제가 참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유튜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예. 제재를 가하기가 애매하죠. 그러니까 법률상 이제 방송법으로 이제 유튜브가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시사 대담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5인 이상 모일 수 있어요. 예. 충분히 방송적인 목적을 가지고 저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공익적인 목적을 활동을 하는데 이게 매체가 유튜브란 이유만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예. 유튜브 산업이 너무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예외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방송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도 굉장히 웃기지 않을 것인가. 예. 늘 항상 문화나 기술에 예. 법률은 뒤따라가는 형국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만약에 처벌을 내린다고 하면은 예. 향후 유튜브의 모든 방송이나 산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일 예.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아무튼 뭐 쉽지 않은 그런 내용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오창석 평론가는 이따 가실 거고요. 천은미 이대목 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